운송 부문의 전동화는 부인할 수 없는 추세다. 수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캐나다 퀘벡주 경제혁신에너지부 장관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실제로 더구로와 만난 북미의 정부, 업계 관계자들은 전기차 시장을 둘러싼 높은 성장 잠재력에 입을 모았는데요. 오늘 더구로 소식은 전기차 시장을 잡고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북미 특집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해 막대한 인센티브를 내걸었죠. 이에 질세라 캐나다도 IRA 수준의 비슷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는 미국 내 배터리 가치사슬 구축과 중국 배제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배터리 광물을 40% 이상 미국 혹은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국에서 부품의 50% 이상을 북미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제안을 걸었습니다. 이에 질세라 이웃 국가 캐나다도 IRA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 북미가 내세운 건 보조금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교육 인프라를 통한 고급 인력 확보, 완성된 산업 서플라이 체인 구축 등을 강조하고 있고요. 캐나다는 리튬과 니켈, 히토류 등 풍부한 배터리 광물과 산학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지원, 저렴한 전기료로 승부수를 보고 있죠. 북미가 작정한 성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제네럴 모터스는 2025년까지 북미에서 100만 대 생산 능력 확보를 선언했고요. 포드는 2026년 말까지 연간 200만 대 양산이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6년 북미 생산 능력이 239GWh에 달할 전망이고요. 삼성 SDI는 미국에만 90억 달러 이상 투자해 생산 거점 3곳을 확보했고, SKO는 2025년까지 180GWh의 생산 능력을 갖춘다고 합니다. 북미 투자는 폐배터리 재활용과 충전 분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일하이텍은 조지아와 인디애나주에 재활용 연간 최대 2만 톤 규모의 재활용 시설을 짓고 있고요. SK시그넷도 텍사스주에 첫 해외 공장을 설립하고 연 1만 개의 전기차 충전기를 생산하죠. 그야말로 전기차 생태계가 북미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IRA로 변화하고 있는 배터리 시장에서 각국의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또 한국이 떠안아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찬스 이정환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북미 지역의 산업 지도가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냐라는 논의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적극적인 세제 혜택, 그리고 공격적인 정책, 그다음에 다양한 보조금 정책이 합병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즉각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세제 혜택하고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누리려고 하는 이런 산업계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혜택을 받는 분야는 디지털 분야하고 에너지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디지털 분야 같은 경우는 역시 반도체 분야가 핵심이 될 것이고, 이에 영향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AI 분야 이런 정도가 이제 아무래도 미국으로 쏠리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 분야로는 모빌리티 부분의 2차 전지하고 전기차 분야,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풍력 발전이라든지 태양광 발전 같은 친환경 에너지, 흔히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제조업들이 미국으로 다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투자 의사결정의 핵심적인 요소를 저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속한 결론들이 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글로벌 대응은 어떠냐?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EU라든지 인도 이런 데서는 적극적으로 너무 지나친 산업 정책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 말은 흔히 말하는 보호무역주의, 그러니까 미국의 자국 내 산업 육성을 위해서 너무나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을 쓰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이에 따라서 특히나 EU 같은 지역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그린딜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의견 역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산업 정책이란 게 자국 산업 육성 정책이고, 이에 따른 보호무역주의란 오명, 어떻게 보면 생각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국가들, 특히 EU나 인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력한 반발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런 FDI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이것의 큰 요인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효과가 EU 지역이라든지 일본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제 혜택을 많이 입어야 이제 잘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태양광 분야라든지 다양한 다수의 기업들이 미국에 실제 공장을 설치하려고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업계 역시 아무래도 배터리 부분에 대한 보조금이 강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자면 폐배터리 부자, 전기차 배터리 분야 전반적으로 굉장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라 그러면 적극적인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진출이 예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
급한 상황이다라고 한번 이해하실 수 있고요. 또 이와 대응해서 EU나 어떠한 인도의 반응처럼 우리나라 역시 보다 적극적인 산업 정책,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투자가 해외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 혜택하고 세금 보조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 역시 활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부터 포스코까지 북미를 향하는 한국 기업들의 공통점,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배터리 광물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퀘벡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스코 퓨처엠은 미국 제너럴 모터스와 SK온, 에코프로비엠은 포드와 퀘벡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더구로는 지난달 11일 한국 기업들 투자 유치의 선봉장인 피에르 피츠기본 캐나다 퀘벡주 경제혁신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배터리 투자처로서 퀘벡의 장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먼저 리튬과 니켈, 흑연, 실리콘 등 배터리 광물의 잠재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북미 최대 리튬 매장지가 있고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알루미늄 생산량이 많다는 건데요. 그는 현재 퀘벡주에서는 배터리 광물 투자도 활발한데 탐사 개발 관련 투자는 2021년 9억 9천만 캐나다 달러로 최고치를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조지아로 가보겠습니다. 조지아주는 북미 내 모빌리티 허브로도 주목받고 있죠. 관련 기업을 유치하려는 주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듯 경제개발국 규모도 다른 주와 비교해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브리그먼 조지아주 경제개발국 글로벌 커머스 부문 차관과 경제개발국 내 한국투자팀 담당 김윤희 차관보를 줌 인터뷰를 통해 만나봤습니다. 브리그먼 차관은 전기차는 수년간 조지아주의 전략적 산업이었으며 SK온과 같은 투자를 통해 청정기술 및 모빌리티의 산업 핵심 반열에 올랐다고 말했죠. 그는 또 조지아주의 배터리 관련 강점에 대해 운이 좋게도 EV 공급망을 위한 모든 유형의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재활용 업체에서 제조업체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회사들이 있다며 조지아에서 대규모 통합물류 허브와 관련해 글로벌 투자가 이뤄지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죠. 과연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비롯해 SK온과 포스코 등 북미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조태현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기업들이 전기차 생태계를 만드는데 굉장히 열을 올리고 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이 들어본 도시가 있을 거예요. 바로 여기 나오죠. 미국에 있는 조지아주입니다. 인기 최고죠.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조지아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지아주에서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좋아할 정도예요. 이거는 기아에서 올린 블로그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신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아가 우리 마을에 오게 해줘서 감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도로가에 서 있을 정도로 국내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조지아주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상당히 남쪽에 있죠. 그래서 1년 내내 날씨가 굉장히 온화하고 좋다고 합니다. 겨울에도 눈을 보기가 힘든 동네라고 해요. 기후가 이러니까 목화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직업이 굉장히 발전한 동네였다는 거죠. 국내 공장에 있는 웨스트포인트도 다 목화밭이었습니다. 이게 20세기까지 이어지는데요. 20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동아시아 쪽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 중에서도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방직업체들이 이렇게 다 빠져나가면서 조지아주의 경제가 거의 몰락하다시피 했거든요. 한때는 실업률이 13%를 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아차를 시작으로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해주면서 이쪽에 경제에 다시 활력이 돌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수원 사람들이 삼성 좋아하고 파주 사람들이 LG 좋아하는 거, 이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조지아주인가, 이것도 살펴봐야겠죠. 당연히 첫 번째 이유는 그놈의 공급망 재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 전기차 관련된 내용이죠. 최근에 IRA가 발효된 지 1년이 지났거든요. 그 효과를 보면은 미국은 확실한 수혜를 입었고요. 중국으로의 투자는 굉장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급부로 인도가 각광을 받고 있죠. 왜냐, 결국에는 IRA라는 것 자체가 차세대 산업의 공장을 미국 또는 최소한 북미 쪽으로 끌어들이는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만 봐도 딱 보이죠?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를 팔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이렇게 배터리 부품 같은 거를 제조하거나 조립해야 되고, 미국 또는 미국의 동맹국들에서 채굴 가공한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그렇죠. 이게 자유무역이라는 세계적인 기조, 이런 이어지고 있는 기조 하에서는
보호무역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본다면 세계 최강대국이 세계 최고의 시장을 앞세워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굉장히 효과가 있는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보면요. 조지아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조지아주가 무엇을 하고 있냐? 투자의 성공 요인으로 비즈니스하기 좋은 환경, 강력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기술 인력 확보 용이성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섰고 이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조지아주는 미국 내 전기차 산업 허브로 통하고 있는데요. 최대 투자국이 단일 국가로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의 마음을 어떻게 얻었냐? 일단은 물류 환경을 들 수 있어요. 애틀란타는 미국에서는 터미널이라고 불릴 정도로 물류의 중심이 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서베나 항구 역시 미국 동남부 쪽에서 첫 번째 정박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거 못지않게 기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을 수 있겠어요. 원래 조지아주의 법인세율이 6%였는데요. 이거를 5.75%로 낮췄고요. 그리고 조지아주에서 생산한 거를 다른 주나 다른 해외로 판매를 할 때 이때는 법인세 면제도 해줍니다. 여기에 경제개발청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술 인력 확보 용이성을 위해서 굉장히 지원도 많이 해주고요. 이러다 보니까 규제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춰서 해주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환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셈입니다. 이런 점은 캐나다의 퀘벡도 마찬가지예요. 퀘벡은 다른 장점도 많습니다. 리튬부터 여기 나온 대로 히토류까지 니켈, 코발트, 흑연, 망간 같은 것들이 다 나오는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라기가 굉장히 좋겠죠. 배터리 만들기가. 근데 이런 거 못지않게 여러 인센티브를 하면서 장관이 직접 나서서 기업들 유치에 나선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양극재 기업들이 캐나다 퀘벡을 많이 찾고 있죠. 그래서 국내 기업들 잘 하고 있냐?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잘 해왔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고요. 지금 IRA 국면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LG엔솔이나 현대모비스가 대표 사례로 소개가 될 정도니까요. 오히려 중국 기업들을 앞서서 치고 나갈 반등의 기회로 삼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부는 잘 하고 있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안타깝게도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외국에 투자할 인센티브가 있고 반대로 국내에 투자할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민간 투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은 이거는 곧 우리나라에 있어야 될 투자가 외국으로 나가는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설비 투자 같은 곳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거는 경제 전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실용보다는 이념을 앞세우는 정권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등장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노동 유연성이나 규제 해소 같은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지연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전기기관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과정에서 전 세계가 공급망을 재편하라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 역시 상당히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죠. 거대한 내수시장이라는 어드밴티지를 안고 있는 중국 기업들, 이런 기업들과의 경쟁에서도 결코 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는 선진국들이 투자 유치 그리고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른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